안녕하십니까. 대성쌤이 야심차게 준비한 시리즈 신규교사 꿀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신규 선생님들이 대학이나 실습 때 접하지 못했던 업무죠. 바로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문 작성이나 이제 결제를 받고 공문 시행에 있어서 이제 이용하는 시스템이 더 K 에듀파인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업무 포털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실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공문 작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문 작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 K 에듀파인이 이제 올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업무 담당자의 공문을 1년치를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치를 조회하면서 1년간의 업무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업무 인증기를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저희가 해도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또 친절하게 알려주실 텐데 근데 이게 또 선배님께서 또 인수인계 해주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더 K 에듀파인에서 작년도 그 전임자의 업무 공문을 다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 내려받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클릭해서 내려받아야 됩니까? 그 문서 대장이란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제 조회 개수를 최대 50개까지 일괄 조회할 수도 있고 다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회를 한 번에 50개를 한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서 내려받기를 하면 딱 공문 번호 순서대로 내려받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쭉 보시면서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또 시도교육청별로 신규 교사를 도와주는 업무 매뉴얼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종합적인 업무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방과후 업무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2월달, 3월달 중에 종합계획을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요. 그럼 종합계획에 1년치의 업무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도 신규 교사 때 첫 공문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떨렸어요. 그때 이제 전자공문 시스템이었긴 했지만 출력해서 결제판에 꽂아갖고 이제 부장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제 찾아가서 공문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때 교장 선생님, 부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첨삭지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공문 작성의 이제 규칙, 뭐 띄어쓰기라든지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신규 교사들이 참고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공문서 작성법이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도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도 홈페이지 검색이 가능하고 또 공문 게시판에서 찾아보면 쉽게 공문 작성법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규 교사 때만 해도 이런 공문 작성법 매뉴얼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쓰이는 용어나 표현들이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읽었던 책들의 텍스트와는 달랐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학교에서 공문을 제일 잘 작성하시는 FM대로 작성하시는 분의 공문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은 그 학교 교무부장님들이 가장 많은 공문도 생산하시고 여러 공문의 협조도 결제도 하시기 때문에 되게 전문성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무부장님 혹은 내가 속한 부서의 업무부장님의 공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학교마다 이제 공문서 작성하는 이제 어떤 스타일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결제 라인이거든요. 본인의 결제 라인에 있는 어떤 업무는 교감 선생님까지 결제를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업무는 또 부장님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 이제 전임 위임 정결 규정을 참고하시고 또 내가 결제를 받아야 될 분의 공문 작성한 이제 공문들을 찾아보면은 내가 공문을 어떻게 작성해야겠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너무나 신중하다.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출력할 수가 있죠. 이걸 출력한 다음에 한번 제가 검토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처음 신규 교사라면 이제 처음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나 뭐 저희 부장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꼰대 세대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신 교수님께서 출력을 해서 전자결제 올리기 전에 갖고 오신다라면 이건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신규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보여주신다면 이 후배님이 참 자세가 되어 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세히 또 알려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공문 작성 주의사항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원문 공개나 첨부문서 공개 범위를 이렇게 상신하실 때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국민 전체한테 공개하는 범위,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민감정보가 있다면 부분 공개나 비공개 설정하는 걸 꼭 주의하셔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공문 작성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진짜 공문 꼼꼼히 작성을 해요. 근데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부장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은 그걸 탁탁 집어내시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저희 실수 중에 가장 어이없었던 게 연도 실수. 그거 하나로 이 신규 교사의 이미지는 그냥 망가집니다. 저도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인데 2020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내용, 내가 고민을 하고 공문을 작성했더라도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거 그냥 갖고 왔나 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수정을 하고 새롭게 작성한 부분에 있어서 오타나 이제 오기가 없는지를 진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수신처가 잘못되는 사례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문서 K 에듀파일 시스템에서 근데 검색을 할 때 학교가 여러 학교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땡땡초, 근데 북부 지원청에도 있고 남부 지원청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을 소속 교육청이 아닌 다른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규 교사 때가 아니라 제가 연구부장 때였던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별로 중등교육과가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장학사님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교감선생님한테 바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근데 교감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뭐 꼬시거나 질책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불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되니까 저희 기본에 충실해라. 결제 라인, 수신처, 정보 공개 범위, 이런 것들의 지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공문 작성에 있어서 공문의 이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공문이 우리 가정 내부 결제를 받고 가정에 안내되고 학생한테 안내되는 공문인지 아니면 교육청에 보고되는 공문인지, 그거에 따라서 공문 작성의 이제 방향성이 이제 명확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무슨 공문이지 하는 이제 모호한 공문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좀 꿀팁을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공문 작성을 하실 때 컴퓨터가 에러가 나서 멈출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상신하다가 그냥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저장을 하면 언제든지 불러올 수도 있고, 비슷한 공문 작성할 때 임시 저장한 공문을 불러와서 수정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공문의 폼을 자기가 작성해 놓고 저장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불러와서 거기다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을 제대로 안 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문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기 전에 교육행정을 또 담당하는 이제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어떤 얼굴이나 이미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된 계획서 폼을 이제 몇 가지를 내려받으셔서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릿 형태겠죠. 김대성, 죄송합니다. 대성쌤도 그런 템플릿, 자기만의 템플릿이 있으시죠? 예, 근데 저도 한창 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즐겨 쓰고 좀 이렇게 수정이 용이한 템플릿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템플릿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저작권, 폰트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활용할 때는 그 저작권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계속 저작권에 관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학교나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꿀팁 하나 더. 근데 결제 라인을 일반 공문이랑 뭐 품위 공문이랑 라인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때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경로 저장을 해놔서 품위할 때는 뭐 품위 경로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좀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뭐 어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제 라인을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선생님 이제 지금 저희가 이런 공문 작성에 대해서 소소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또 신규 선생님들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